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집 문을 열 때 다음에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언급할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보려면 이 비디오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노년이 찾아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더욱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거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중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한 길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개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곁에 있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것이 삶의 말년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필요하더라도 그들을 자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집은 가족을 위한 공간이지 외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외부 사람을 자주 초대하다 보면 가정의 화목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주 외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가정 내 갈등을 일으키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60세가 넘었고 외로움을 느낄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복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냉담한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친척 관계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그들이 진정 우리의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외부인인가?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사실 그들은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친척은 인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문 앞에 고급차가 있으면 친척이 찾아오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떠난다는 말처럼 사람 본성은 부유할 때는 다가오고 가난하면 돌아섭니다. 따라서 친척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둘째, 관계없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일에 개입하지 말고 필요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부인의 말을 믿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선량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노년에는 외부인과 거리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셋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친구는 우리를 쉽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이익 때문에 우정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와 어려운 경제 상황은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친절하게 대하고 당신을 이용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넷째,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소문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소문을 듣고 싶어하며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지 마십시오. 저희 이모의 아들 상우는 대학 졸업 후 취직하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그는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불평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상훈이 말을 듣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간다고 자주 불평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 취직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이모는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상훈이 길에서 굶어 죽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돈을 주었습니다. 상훈은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큰 아이가 되었고, 이모는 그에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년이 다가오면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도울 수 있지만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빈곤한 사람을 손님으로 집에 들이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필요한 기술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의 의무 때문에 사람들과 교류했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조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이 약해져 모든 사람에게 쉽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구를 도와야 할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빈곤에서 구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것은 사적인 공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부드럽게 할 줄 아는 것은 인생의 소중한 기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의 책임감으로 인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돕는 일이 많았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자신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물론 거절할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딱딱하게 말하기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마치 태극권을 하듯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노후를 위한 자금을 남겨두고 자녀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도록 격려하십시오. 가정은 후손들이 끊임없이 발전할 때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거절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세심하고 부드럽게 거절하십시오. 태극권을 수련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유연한 반응으로 관계를 유지하며 난처함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노후를 위해 재정적인 준비를 하고 자녀들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루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대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공을 이룰 때 가족은 더욱 번영하게 됩니다. 노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젊은 세대는 안심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성공하게 되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생기고 노인들은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여정의 문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작은 것이라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집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유지하고 가정의 복을 지키며 가정을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노인이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배우자가 동반한다면 젊은 세대는 안심하고 일과 경력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성공하게 되면 부모를 부양할 여유가 생기고 노인은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인생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지는 긴 문과 같아서 나이가 들더라도 모든 일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작은 일조차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집을 평화롭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정의 복을 지키고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다음의 4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친구들 앞에서 리더 역할을 맡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책임감을 점차 내려놓고 마음 편히 지내며 조용히 물러서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거리를 유지하고 지혜롭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가 가까울수록 조화롭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은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렵다는 말처럼 이러한 조언은 가정 내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4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자주 리더 역할을 맡고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가족 내 책임을 점차 내려놓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에서 관계가 아무리 좋더라도 거리를 유지하고 현명하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쉽지만 함께 사는 것은 어렵다는 말처럼 이러한 조언은 가정 내 평화를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유용합니다. 첫째, 배우자와 화목하고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젊었을 때 성격이 아무리 강했다 해도 나이가 들면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배우자가 서로에게 유일한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그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부부는 수없이 다투고 화해하며 함께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나눠왔습니다. 아마 이혼을 결심한 적이 99번 있었다 해도 100번째에는 다시 함께하기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이 쌓여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갈등의 소중한 기억이 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걱정거리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배우자와 함께한 지난 일들을 다시 꺼내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도 더 넓어지고 작은 일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배우자가 오랜 시간 함께 해왔고 이제는 노년이 되면서 더욱 의존할 것이라 여기며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고 대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해도 나이가 들면 신체가 젊었을 때와 다르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집안일을 주로 도맡아 하던 사람도 이제는 서로 함께 나누고 배우고 함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젊을 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이 되면 과거의 갈등과 오해도 점차 흐릿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한 과거의 일들을 다시 꺼내기보다는 너그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넓어지고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배우자가 오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의존할 것이라 생각하며 배우자에게 소홀하게 대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힘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집안일도 서로 나누어 함께하고 배우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과거에 집안일을 주로 도맡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계속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돕고 보살피는 일입니다. 노년의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 효도한다 해도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는 노년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삶의 원동력입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은 큰 인연이므로 이 소중한 인연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은 책임을 떠맡았다고 해서 배우자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든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돕고 돌보는 것입니다. 노년의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가 아무리 효도하더라도 외로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배우자는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노년의 정신적인 지지대이기도 합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은 큰 인연이므로 이를 소중히 여기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둘째, 친형제와도 명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나이 든 분들이 가족 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높은 덕망을 지니고 있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문제가 생길 때 형제자매나 자녀들이 이들에게 의견을 구하러 오곤 합니다. 심지어 친형제 사이에서도 명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나이 든 분들이 가족 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높은 덕망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형제자매와 자녀들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서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절대로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환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약속된 기일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단순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더라도 노년에는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때때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여겨져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이해하고 상환 계획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고 약속된 시점에 돈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식사와 의복, 거처에서 절제된 생활을 하더라도 노년을 대비해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자녀와 함께 살 때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독립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으며 계속 돌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세대 간의 생활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부모는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자녀가 결혼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자립심을 기르고 독립적이며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손주 돌보기에 너무 적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에게 일찍 결혼해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하며 손주 돌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직 손주를 돌볼 수 있을 때 결혼해 아이를 낳아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마치 부모님을 위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손주 돌보기를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책임을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아이의 부모가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어르신들이 자녀를 대신해 손주를 돌본다면 자녀들이 점점 의존하게 되고 두 세대 간의 양육관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995년 이후 출생한 세대는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고 자율성을 길러주려는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진 어르신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설득하고 싶어 하지만 양육관 차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두고 필요할 때만 돕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먼저 도움을 청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이상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녀가 직접 가정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 불필요한 감정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에는 가족이 평온하고 행복했지만, 출산 후 지나친 개입이나 경험의 강요는 가정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지만 모두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더욱 견고해집니다. 명확한 규칙이 없다면 성공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규칙을 준수하면 혼란이나 의심 없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억이 관리 체계에 의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처럼, 관계도 개인적인 감정만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규칙에 의해 유지될 때 더 좋습니다. 물론 가족은 감정이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엄격하기보다는 유연함을 발휘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을 위해 집을 사주었지만 결국 집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은 때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식을 키우는 이유가 노후에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생 일하며 고생한 부모가 나이가 들어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 중에는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의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며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자녀들은 부모에게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사례로, 올해 65세인 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아들은 재정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딸은 정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비나 교육비는 비슷하게 들지만, 결혼할 때가 되면 비용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물, 신혼집 마련 등 큰 지출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있는 가정은 결혼 비용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부부는 두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컸습니다. 다행히 평생 열심히 일하며 저축을 해왔고, 연금과 임대료 수입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3년 전 큰아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저희는 집을 마련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은아들도 언젠가 결혼할 것을 고려하여 두 아들에게 똑같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간에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갈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위해 같은 아파트 단지에 비슷한 크기의 집 두 채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끼리 가까이 살며 서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쏟아붓고 친척들에게까지 돈을 빌려 집 두 채를 완불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과 며느리가 스스로 집을 꾸밀 줄 알았지만, 며느리는 예단금을 집 수리비로 쓰자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남은 돈까지 털어 두 아들의 집을 꾸며 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운송회사에서 일하지만 월급이 저희 연금보다 적었고, 며느리는 상점에서 일하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 돈을 많이 쓴다고 불평했고, 아들은 아내가 화장품, 가방 등을 자주 사고 배송을 받는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끊임없이 돈 문제로 다투었고, 결국 저희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주가 태어났고,
큰 며느리는 조기 교육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도 부담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가 도와주기 싫어서 그런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큰아들 가정의 문제가 어렵기만 한데 작은아들이 결혼할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보다 2배 많은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형님에게 돈을 빌려 해결했지만 결혼 후 작은아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새로운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손주의 조기 교육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6만 원이라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우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돕기 싫어한다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작은아들의 결혼 시기에는 새로운 요구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예물보다 2배 많은 예물을 요구했고 우리에게 재정적 지원까지 요청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은 형에게 돈을 빌려야 했지만 결혼 후 작은아들이 그 빚을 갚지 않아 남편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화가 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아들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 살며 그들의 생활을 돕고 보살펴 왔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이 결혼한 후 큰 며느리는 우리가 여전히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반면 작은 며느리 역시 우리가 작은아들 가족을 충분히 챙기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결국 두 며느리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는 우리에게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옛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에게 평화를 되찾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많은 부모들은 평생을 자녀에게 헌신하며 그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녀가 그 희생을 감사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의존적인 자녀들 중에는 부모가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가 결혼했다면 부모는 일정 거리를 두고 자녀가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가정을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평생 돕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자녀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는 마음의 평온을 지키며 스스로의 노년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유익하고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여정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